여러분, 요즘 돈 있는 사람들, 자산가들은요, 사실 세 가지만 봅니다. 주식, 부동산, 금, 이렇게 세 가지만 봅니다. 예. 실물 경제의 충격이 어느 정도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달러에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보면 주로 주식에 투자하다가, 요즘은 주식도 21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요. 부동산으로 좀 몰리는 그런 경향이 크고요. 아니면 해외 주식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요. 부동산은 지금 뭐 과열 그 자체죠. 아무리 규제가 나오더라도 이미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정부가 잘못했다는 인식이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부동산에서는 저항이 굉장히 커요. 20대도 30대도 40대도 50대도 60대도 전 연령대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정책이 패러다임 시프트 완전히 바꾸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이미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이대로 계속 가져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미 시장 전망하는 사람들 중에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대선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 정책 잘못돼서 사실 정권을 뺏긴 거나 다름이 없었잖아요. 뺏긴 거나 그들이 이야기할 땐 그래. 그들이 이야기할 때는. 좌파들이 이야기할 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말입니다. 우파들 입장에 당연한 거라고 보지만, 그러니까 그때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뺏기면, 우파한테 뺏기면 뭐 어떻게 생각하면 박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이미 자산가들 사이에는 하고 있다니까요. 자산가들 사이에는.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게 안 떨어집니다. 어떤 센 정책이 나오더라도요. 안 떨어질 거예요. 대선을 앞두고 과연 야당이 어떻게 할 거냐,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분명한 일이 나오거든요. 분명히 미래통합당은요. 부동산에 대해서 20대와 30대, 40대, 50대, 60대 여기에 각각 맞는 그런 정책을 발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요. 부동산 정책 자체가 연령별로 세대별로 나눠서 하게 되면 그 표를 미래통합당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경제에 올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쪽에서는 더 과열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한동안 더 과열될 거다. 저는 이렇게 짐작하고요. 대신에 부동산 쪽에 투자 못하는 사람들 있죠.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 그분들 어딜 갈 거냐. 금이에요. 금이. 금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금의 거래 금액을 보면요. 여러분 와우 이렇게 미칠 만큼 많이 올라가요. 금 거래액 보세요. 누적 거래량이 이게 90kg인가요? 90kg. 90kg가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90kg죠. 그죠? 90kg. 금액으로 봐도 지금 장난 아니게 올라갑니다. 장난 아니게. 자, 자세히 보면요. 일단 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기준이 보면 7,10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누적 거래 금액 5,919억 원이었거든요. 이게 5,919억 원일 거예요. 지난해죠 이게요. 그죠? 우측에 있는 거예요. 우측에 있는 두 번째 거 말입니다. 이거 말입니다. 이거. 이게 5,919억 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상반기만에 넘어섰습니다. 상반기만에. 상반기만에. 7,103억 원까지 올라갔습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더 놀라운 소식 알려드릴까요? 지금 금에 말입니다. 2030, 20대, 30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20대, 30대가. 왜 그런 거 하니요? 금이라는 게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에는 현물을 사는 줄 알거든요. 현물을. 그러니까 금덩이 사서 내가 보관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거든요. KRX 금시장이 개설된 이후로는요. 금에다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주식처럼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젊은이들이 이걸 빨리 아니까 야, 나 금에 투자할 거야 해서 지금요. 개설 이후에 2014년 개설 이후에 누적 거래액이 연 1조가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말입니다.
상반기 누적 거래 금액이 7,103억 원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1조 넘어선다. 예, 원래 1조 넘어선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 거래액도 보면 와 이거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보면 90kg이라는 게 이게 이제 90kg이거든요. 90kg이라는 게 예, 이게 이게 90kg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전년 대비하면 106.4% 늘었고요. 금액으로는 57억 8천만 원이에요. 139.8%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신기록을 세운 게 있거든요. 1월 8일 날에 하루 그 금 거래액이 272.6kg이었습니다. 엄청나죠. 90kg에 대비하면 지금 몇 배예요. 몇 배. 거의 3배잖아요. 그죠? 예. 게다가 금액도 164억 원이었어요. 164억 원. 이렇게 되면요. 금은 앞으로도 많이 거래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떤 팬데믹은요. 2차 그 유행은 또 올 거라는 거예요.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 보세요. 미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루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금거래 쪽에서 코로나19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요. 결국은 실물 경제가 부러질 수밖에 없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 미국도 돈을 계속 풀을 거다. 돈을 풀으면 풀수록 실물 경제가 더 올라갈 거고 돈이 많으면 부동산을 사도 되겠지만 돈이 적으면 금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골드러시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난달 30일에 보면 KRX 우리 금시장입니다. 한국거래소입니다. 금시장에 보면 1g당 6만 8,640원이었습니다. 지난해 5만 6,270원이었거든요. 22% 상승했어요. 22%. 예,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거죠. 게다가 위탁 계좌 개설한 개인 투자자 56.1%가 30대 이하. 그러니까 20대 30대가 금에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40대까지 늘리면요. 84.9%. 그러면 20, 30, 40대가 대부분 차지하고요. 예, 그중에서도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38.5%. 40대는 28.8%.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분 지금 시장은 이 젊은이들 있잖아요. 창업을 못하니까 지역장을 못 가지니까 이제는 이들이 그냥 투자에 나섰다. 투자를 배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 코로나 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IMF 세대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렵다로 그냥 끝났는데 코로나 세대는 어렵다가 아니라 뭔가 투자자들로 대변환하는 그런 어떤 신기한 풍경도 저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솔직히 금투자의 20대 30대가 이렇게 늘어날 일이라고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가 지금 금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금으로. 예. 적은 투자 자금으로 금에서 이익을 낸 다음에 예. 이제 부동산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만큼 여러분 시장은 지금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고 그 시장에 20대 30대는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완전 다른 세상일 거다. 실제로 진짜 완전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백신이나 이 코로나가 치료제가 나오더라도요. 여러분 이 습관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한 번 바뀐 습관은요. 절대로 다시 안 돌아갑니다. 언택트 쪽은 계속해서 갈 거고요. 초우량 기술 쪽은 계속해서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제가 부동산, 그죠? 주식, 그다음에 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